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 무맥의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속세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속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 세금이 많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안이죠.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시가로 해도 괜찮을까? 아니야. 처분청에서는 무조건 시가평가로 하고 심지어 감정평가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주의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속세와 관련된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건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이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우리 일반적인 서민과는 상관이 없던 세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이런 세제가 어찌 보면 우리 경제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함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이제는 과거에 소수에게만 해당이 됐지만 이제는 일반화, 대중화된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돼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할 겁니다. 자, 화면을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 과연 타당한가, 비타당한가입니다. 좀 약간 제가 콕 집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원고하고 이제 그 A라는 분도 이제 상속인이셨는데, 이 상속인도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연로하셨나 보죠. 아니면 지병이 있으셨던가. 일단 이 원고들과 A는 이제 피상속인이 2019년 4월 2일 날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제 빌딩들을 물려받았나 봐요. 굉장히 이제 많은 고가의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9년 4월 2일이니까 이 4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 빌딩을 이제 시가가 이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상속세를 한 16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 상속세는요,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조사 대상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는데 여기도 아니다 다를까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가 나온 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처분청에서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큰 빌딩 두 개를 평가를 했더니만 이렇게 하나는 이제 620억 원이 넘고요, 하나는 1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이 아닌 감정가액을 시가에 기반을 둔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건입니다. 무려 180억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원고부들은 여기 16억 8천만 원 정도를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이죠. 이제 11배 가까이 이제 증가한 사안입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그 상속인 중에 한 분이셨던 A는 22년 10월에 사망하셨고 또 A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A의 또 상속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송 절차를 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안은 이렇게 간단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관계법령은요, 제가 이제 좀 보셔야 될 사안이 이 사안과 관련된 그 관계법령 상속세,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과 상증세법 제60조와 관련된 시행령 제49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60조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1항이 상속계실 증여 현재 시가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평가하라. 그런데 이 1항에 따른 시가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 이제 특수관계가 아닌 이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우리가 시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액이라든가 그 평가기간 이내 공매가액 그리고 감정가액 등 시행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된 시가로 이제 보는 그 가액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는 그래 1항에 따른 이런 시가를 적용하기가 불합리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라라고 해서 사망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60조와 관련된 시행령 49조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60조 2항에서가 수용가격, 공매,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 상속만 한번 제가 딱 집어서 보면 상속계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일이잖아요. 상속계실 사망일 아까 2019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그리고 후 6개월 이 기간을 우리가 평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당의 이런 매매라든가 감정 수용, 경매 이런 당의 재산에 대한 경매 수용 그리고 공매 등이 있다 그러면은 이 확인되는 가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가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조항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단서조항 때문에 말썽이 항상 생기잖아요. 이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이제 전후로 해서 상속개시일이죠. 평가기준일 전후로 해서 6개월 앞뒤 6개월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앞으로 2년 이내잖아요. 2년 이내 이런 매매라든가 공매, 경매, 뭐 감정가액 등이 있거나 혹은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 아까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78조 제1항이 뭐냐면요. 상속세 결정 기간입니다. 기한이 언제냐? 우리가 신고해서 끝나고 나서 9개월이거든요. 그 기간까지 중에 매매 등이 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 평가 기준일로부터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상속세 결정 기한까지의 어떤 그런 특별하게 가격 변동이 특별히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 잘 안 해요. 뭐 이제 처분청이 신청이 하는 때는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거래가액이라든가 뭐 둘 이상의 감정가액 그리고 뭐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 공매, 경매 그런 가액 등을 우리가 시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매매라 그러면 매매 계약일이고요. 감정가액은요. 두 날짜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 산정 기준일 그리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그 작성일 이 두 날짜가 다 어떻습니까? 이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보상이라든가 경매라든가 공매가 됐다 그러면은 그 가액이 결정된 날이 요 기간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안은 단순한데 그럼 우리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지금 납세자가 시가가 없어가지고 이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가가 거의 없잖아요. 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자산이다 보니까 시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 건물이잖아요. 대형 건물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이제 뭐 매매하는 그런 건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매매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싸움이 좀 덜 하겠지만 이렇게 개별화가 강한 대형 건물이라든가 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평가 기간 내에 부합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분은 그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를 했고 그래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16억이 좀 넘는 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인 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된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일반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 사건이 처분이 과연 과세관청, 처분청에서가 이제 감정가액을 적용을 한 게 과연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크게 제가 제목을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공법상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른 우리 조세 법률주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과연 우리 처분청에서 이렇게 감정가액을 갖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저의 납세자의 그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시행령에서 지금 상속세법 시행령 49조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감정가 평가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보충적 평가 방법 세 번째 나온 두 번째 나온 세 번째 사망이었죠. 지금 60조의 사망은 어떻습니까? 상증세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행령 49조가 과연 상증세법 60조 제 사망을 지금 이렇게 없는 사안이잖아요.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위 법령이 과연 상위법 즉 하위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상증세법 제60조 상위법을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면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일반론적으로 지금 뽑아본 제목 세 가지입니다. 이 소송 결과를요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공법상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 우리 납세자,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려는 자 누굽니까? 국가, 처분청,
국세청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법상의 그네들 국가의 채권과 그리고 우리 사인 간의 채무, 납세자의 채무 관계에 따른 이 조세법률주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 조세법률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가와 납세 의무자 간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잖아요. 그렇게 대립되는 공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조세 채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제 바로 성립을 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행정작용이라든가 행정작용은 신고 납세 방식인지 아니면 부가 과세 방식인지에 관계없이 법률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하면서요. 과세관청 즉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는요.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고정된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하위 법령의 입법을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규정 아까 시행령 제49조는요 과세관청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그렇잖아요 9개월 결정기한이었잖아요 9개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이제 보사한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에 과세표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당 자산의 진정한 시가가 그 기간, 상속재산 평가 기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주의 깊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최종 상속세 신고를 마쳤지 않습니까?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마친 이 납세자인 경우에 그 이후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수정신고를 할 거라는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렇게 감정평가에 따라 시가 신고를 하고 차했다면 뭐 최초의 신고 시 그때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처음에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 신고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법원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신고를 했다 하여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처분청에서 인정 안 하거든요. 평가심의위원회 뭐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가로 인정이 되려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법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신고한 후에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임에도 상속일이 아닌 이 평가 기간이 지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상속 개시일 가격 시점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수정신고할 거라는 그런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납세자 측은. 따라서요. 이 사건 규정 시행령 제49조는요. 납세 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 의무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첫 번째 접근이고요. 두 번째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시행령 제49조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할 때 평가 기준일은 어떻습니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에 당해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매매 사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상증세법 제60조 3항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처분청은요. 이 기준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을 하면서 과세관청이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해서 감정 대상을 재량에 따라서 선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는 부과된 과세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야 하는 조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요,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서울지방행정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위법령의 상위법 위반 논리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요, 감정가액을 이제 상증세법 60조 제 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해서 이제 과세를 하면은 이제 과세관청이 이 조문을 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세금 차이가 지금 10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상증세법 60조 제3항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도록 우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항보다 이 하위는 시행령 제49조가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그 결과 과세 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면요,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그 내용을 이렇게 법률로 정해야 되지 시행령, 그렇잖아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 등을 통해서 이게 변화가 계속 많이 됐거든요.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 산정이, 그렇잖아요. 시가 산정이 시세에 비해서 낮다 그러면 그 원인은 당해 개별 공시지가 등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 등을 현실화해야 된다,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사용할 개별 공시지가 등이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해결해야지 이 우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처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개정을 통해서 법률의 적용을, 그렇잖아요. 상증세법 제60조 3항이 적용을 무력화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판결문을 보면서요, 정말 제가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지방행정법원 지금 처음 단계잖아. 그래서 이제 2심 가고, 그 다음에 3심 가고 그래 봐야 알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촉각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한번 볼 텐데, 참 제가, 비록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판결이지만, 참, 현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굉장히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 한번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시비 여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관계법령이라든가 관련 법리, 즉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그 1항 단서가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 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 상증세법 시행령 49조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형질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뭐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합병, 멸실, 훼손, 용도 변경 등 이런 이례적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격 산정 기준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 그 기간에 상속재산 가격에 유의미한 그 변동이 발생을 해서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 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재반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이제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요, 한번 도표로 이렇게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강남구에 있는 H토지역 그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 엄청나게 그 보충적 평가 방법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세금이 16억 원 정도 신고했던 것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한 180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유의미한지 안 한지, 즉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볼 만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사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세관청을 누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요,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상속 개시일이 2019년 4월 2일이었잖아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의 그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 작성일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감정평가가 2020년 평가서 작성일이 2020년 6월 5일이잖아요. 그리고 가격 산정 기준일은 19년 10월 3일.
그리고 우리가 상속일은 19년 4월 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년과 20년의 개별공시지가의 추이 등을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당의 물건에 대한 지 토지에 대해서 회배당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요 19년이 1809만 원이었고요 20년이 1849만 원이었습니다. 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인 강남구 H토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94만 원이었고요. 2020년 1787만 원이었습니다. 지가 상승률 전년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G토지라든가 H 당의 물건에 대한 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요. 그 강남구의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내 지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강남구의 주거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19년 대비 20년이요. 3.09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가 상승률이 하나는 G토지는 낮고 하나는 높잖아요. H토지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가 상승률 추이만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동물건에 대한 문제는 감정가액이잖아요. 그럼 감정가액 변동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는요. G토지입니다. 이 사건, G토지. G감정가입니다. 2019년 상속개시일 가격 시점 기준으로, 한번 감정가액을 때려본 거예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선정을 했더니, 566억 원 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로 감정가액 변동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상속 개시일인 2019년 4월 1일과 그리고 가격 산정 기준일인 어떻습니까? 2019년 10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그 감정가액의 그 추이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상속 개시일에는 566억 정도가 됐고요. 가격 산정 기준일이죠.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감정가액은 62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6개월 사이 어떻습니까? 감정가액이 무려 10.5%나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H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요. 상속 개시일인 4월 2일은 156억 원이 나왔고요. 가격 산정 기준일인 10월 3일에는 16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승률은 2.6%입니다. 상승률에 이렇게 대비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가위원회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의 49조 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별개의 요건일 뿐이고, 이렇게 그런 심의가 있었다고 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상속 개시일인 2019년 4월 2일, 그리고 가격 산정 기준일인 2019년 10월 3일, 그리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6월 5일, 6월 8일, 2020년 6월 11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그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감정가액은 상속 개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해서, 즉 상증세법 시행일제 49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의 처분은 헌법 제38조, 59조 조세법률 규정,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8조 법률 위의 원칙이 위배가 돼서 무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납세자 측의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솔직히 처분청에서가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세무사인데, 솔직히 저희 거래처나 혹은 이제 의뢰를 들어오는 그런 사건 중에 세무조사 관련해서 들어오면은요, 일단은 경직이 돼요. 몸이 경직이 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경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납세자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견해와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다르게 접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립각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다 그러면 긴장을 하고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직이 되고, 세무서가 하는 것, 즉 처분청에서 하는 것, 국세청에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맞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요, 우리가 솔직히 세무사들도 긴장 많이 하거든요. 세무조사 나오면은. 그래서 그들의 감정가액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지양하라 이겁니다. 이 사례처럼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 추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G토지, H토지의 그 개별 공시지가 19년도 상속 개시일이 속했던 19년도와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0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그 변화 추이 그리고 감정가액의 변화 추이,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 평가 기준일이 상속 개시일의 감정가액과 그리고 가격 산정 기준일의 감정가액의 그 변화 추이를 봄으로 인해서 틈새를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세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액이 이렇게 6개월 내 불과 어떻습니까? 감정가액 같은 경우에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와 관련돼서 감정가액 평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처분청과 대립각이 형성돼 있다. 그럼 항상 저희 자담세무얘기를 찾아주시고요. 항상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무사 합격하고 이제 감정평가사를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평가사가 2차는 제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수험기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과를 많이 세우는 그런 이제 업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가액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평가 과정에 일련된 그런 과정 절차는 제가 많이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처분청에서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정가액을 산출해냈다 해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끝까지 가시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문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 자담세무얘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 그렇잖아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지난 그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 상속세 결정 기간까지의 그 평가한 그 감정가액,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접근을 했을 때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이제 설입니다. 설인데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